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을 맞아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임영님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출연 없이도 큰 화제가 되며 여러 방송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방송사들이 임영님에 대한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었네요. 실제로 임영님의 출연으로 초대박 시청률 상승을 올린 놀토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임영님의 재등장이 있었는데, 방송 당시 한 번 사용했던 메모지까지 화제가 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정말 임영님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랑스러운 임영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또한 임영님의 두오 다이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BGM 배경음악으로 계속 선곡되며 어떠한 장면에서도 찰떡같은 궁합을 보여주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방송 언급 소식을 포함해 OST에 대한 강력한 임영님의 역할 소식,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놀토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놀라운 토요일 방송에 또 한 번 임영님이 깜짝 언급되어서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메모장까지 챙기는 팬심 가득한 모습이 전해졌네요. 11일 방송된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서는 해병대 전역 이후 1년 6개월 만에 방송에 등장한 피오의 특집이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피오는 제가 이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다며 거의 한 분들 같은 느낌이라는 말로 게스트로 개그맨 황재성, 곽범, 권혁수님을 소개했죠. 이날 황재성님은 방송 도중에 원샷시 홍보 멘트를 적을 수 있는 뜯어지는 메모지를 보고 죄송한데 지난주에 쓰던 메모가 그대로 있다며 이거 돌려 쓰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봄님은 그냥 이면지로 뒷면에 쓰면 된다고 했죠. 권혁수님이 형편이 이렇게 어렵냐고 재차 웃음을 주었지만 그 옆에 있던 곽범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메모지를 보고 혹시 임영님이 쓰신 거면 저 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메모한 내용이 과거 임영님이 쓴 메모라면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바람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임영님의 메모를 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신다며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여주자 다른 출연자들은 불꽃 효자라며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주었죠. 한편 가져가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조만간 당근마켓에 중고 거래가 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는데요. 그만큼 임영님의 메모까지도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후 곽범님은 어머니가 임영님이 앉았던 자리라도 꼭 앉아보라고 하셨다고 말했고, 갑작스러운 곽범의 발언에 모두 깜짝 놀라며 즐거워했는데, 이에 붐쌤은 지금 앉은 자리가 임영님이 앉은 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곽범님은 여기에요? 라며 좋았어 라고 특유의 유행어를 말했는데요. 어머니 이 자리래요 라는 자막으로 임영님을 좋아하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잘 살펴보면 메모가 있을 수 있다며 혹시 거기에 임영님의 생가도 있을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요. 이에 곽범님은 여기요 라며 테이블 밑에까지 들어가면서 임영님의 용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후 임영님이 여기 살기에는 좁을 것 같다며 임영님을 향한 불꽃 효자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요. 출연자들은 정말 대단하다면서 임영님이 한 번 썼던 메모지까지 화제가 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해 주었죠. 특히 방송과 함께 두오 다이 음악도 나오면서 또 한 번 임영님이 출연한 것처럼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이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요. 정말 방송사에서 얼마나 임영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에서도 임영님의 두오 다이가 배경음으로 울려 퍼졌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와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은우 왕자님의 등장신에서 나왔는데 아빠와 동생 그리고 기린 아저씨가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파티장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죠. 파랗고 빨갛고 하얀 제복을 입은 호우 왕국의 제1왕자님 신분으로 늠름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정말 귀여움 가득한 앙증미를 보여주었는데 동화 속 백마를 탄 왕자님 같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이때 임영님의 두오 다이가 나왔는데요. 보통 그동안 방송을 보면 이렇게 왕자님이 등장할 때에는 클래식 곡인 위풍당당 교향곡이 주로 나왔는데 이제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임영님이 제복 입은 이미지와도 비슷해서인지 두오 다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은우 왕자님의 24개월 동안의 발자취와 함께 2살박이 왕자님이 파티장에 입성했는데
이후 기린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더 귀여웠네요. 정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울려 퍼지는 두오다이가 아주 신선하고 특별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방송에서 두오다이가 자주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독도 챌린지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독도가 위험해 퍼지자 BTS 임영웅도 챌린지 소환 열풍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임영웅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기사에 따르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K-팝 아티스트의 댄스 영상에 더해진 독도 챌린지 열풍이 온라인상에서 뜨겁다며 최근 커뮤니티 및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독도 챌린지 영상을 만드는 누리꾼의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존 K-팝 아티스트 댄스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덧입혀서 만든 챌린지 영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BTS부터 임영웅, 아이유님 등 솔로 가수들의 영상도 독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수천 개 넘게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열풍이 불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위험하다는 여론이 퍼지며 번지게 되었다면서 K-팝 팬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소환해서 챌린지 영상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싱크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들 찰떡이다, 독도 챌린지 더 흥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OST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K-팝 다음은 KOST,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임영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기획한 모스트 콘텐츠를 언급해주며 향후에 글로벌 OST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드라마 OST 시장은 몇몇 제작사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히 모스트 콘텐츠는 그간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동백꽃 필 무렵, 신사와 아가씨 등 약 70여 편의 드라마 OST를 제작했다면서 모스트 콘텐츠의 국내 드라마 음악 점유율은 무려 50%에 달한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모스트 콘텐츠가 드라마 음악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덕이라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획력과 소통에 두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드라마를 만드는 연출자, 감독, 작가, 제작사에서 만족할 만한 기획안을 제시하고 드라마의 OST를 소비하게 될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기원하는 게 중요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그 기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작곡가와 가수를 섭외하고 긴밀하게 협업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도 핵심 가치라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신사와 아가씨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언급했는데요. OST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히트시켰다며 이 곡은 가창자인 임영웅님에게 데뷔 후 처음으로 멜론 탑백 1위를 선물한 곡이기도 하다면서 OST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드라마와 그 음악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조화로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조화로운 음악을 삽입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음악을 다시 찾아 듣도록 만드는 것이 흥행의 필수 요소라고 전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완벽한 조화로움을 주며 시너지를 발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OST의 흥행을 가수의 인지도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티스트를 선택하는 것도 프로듀서의 역량이라며 대중성을 잡을 수 있는 곡을 택하고 그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가수를 섭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가수를 선정할 때에는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보이스와 가창력을 가졌는지, 가창자가 드라마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지, 예산 안에서 섭외가 가능한지 등이 기준이 된다면서 임영웅 섭외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넘나들며 OST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원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OST 제작에 있어서 아티스트를 섭외할 때 스포티파이의 아티스트 지수를 참고하거나 유튜브 조회수, 고려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해외 인지도 등을 참고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최근 임영웅의 빌보드 입성과 스포티파이 차트에서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임영웅에게 더 많은 OST 섭외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 해외에서는 라라랜드 콘서트, 왕자의 게임 OST 콘서트, 픽사, 지브리 등 필름 콘서트 형식의 OST 콘서트가 대중화되고 있고 흥행하고 있는데, K-드라마 역시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 드라마를 활용한 콘서트를 기획하고 정례화한다면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K-드라마의 완성도 높은 영상과 음악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OST 콘서트 문화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영님이 향후 OST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임영님이 K-팝에 이어서 K-OST를 이끄는 아이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정규 앨범 수록곡 손이 참 곱던 그대 음원 영상이 1,500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이 곡은 재즈풍의 곡으로 누군가에게 반해 사랑을 싹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질간질한 느낌을 살려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가벼운 느낌으로 봄 햇살처럼 싱그러운 곡이라고 전했는데요. 과거 리로드 영상을 통해 곡에 대한 애정을 밝힌 것처럼 추억을 생각하게 해주는 편하고 위로를 건네주는 곡이라고 설명했던 노래죠. 실제 이 곡은 임영님이 좋아하는 마이클 부블레를 염두에 두고 곡을 쓰게 되었다며, 목소리가 릴렉스하고 듣는 이를 편하게 해주는 점이 비슷하며 임영님의 옛날을 생각해주는 편하고 위로를 건네주는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던 곡인데, 이번에 1,5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행